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세범 앵커의 출장으로 제가 대신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선을 18일 앞두고 각 당 후보들의 중원 표심을 잡기 위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세종 국회의사당 예정부지를 찾아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했고 충남 대학가를 돌며 MZ세대 표심을 파고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김 후보와의 보수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조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세종시 국회의사당 이전 부지를 방문해 행정수도 세종 실현을 위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주요 공공기관을 세종시로 이전해 확실한 행정수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5대 위원회와 한글박물관과 세종학당 등도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행정기관은 여기가 이제 보면 다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국회와 대통령만 오면은 여기가 이제 행정수도로서 상당히 편리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성공적인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충청권 광역철도 조기 완공과 조치완흡 역사개발 추진 등 사통 발달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전에서 거리 유세를 펼친 김 후보는 대전에 양자 클러스터와 인공지능 기반 융합혁신센터를 구축하는 등 제2의 중부권 판교 라인을 형성하겠다는 구상도 소개했습니다. 충청권 집중 유세를 펼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단국대학교 천안 캠퍼스를 방문해 젊은 유권자들과 학식 먹기 행사를 진행하며 MZ세대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어 충남도청을 찾아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권이 광역화의 메가시티로 가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지역 현안인 석탄 화력발전소의 빠른 폐쇄는 적절하지 않다며 점진적 폐쇄로 에너지 수급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어떤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저희의 요구 조건 같은 것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의도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효과도 없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두 후보가 충청권 유세에 나서며 중원 공략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틀째 텃밭인 호남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대선이 18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도 보수층의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TJB 조혜원입니다. 염홍철과 권선택 두 전직 대전시장이 오늘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전격 합류했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염 전 시장과 정부혁신 제도 개선위원장을 맡은 권 전 시장은 이재명 후보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적임자로 이번 선거는 정권 교체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 수준을 회복하는 분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두 전직 시장 모두 명망 있는 지역 정치 원로로 대전 시민과 선대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고 중도 성향이 짙은 만큼 당의 중도 보수 확장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JB 창사 30주년 기획보도 통합이밀에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TJB 여론조사에 따르면 통합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을 넘겼지만 젊은 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통합 추진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요. 통합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김철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타겟책으로 추진하는 대전 충남 특별시.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역 주민 절반 이상이 통합 추진에 대해 찬성 입장을 내비쳤고 보수와 진보 등 정치 성향을 떠나서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10명 중 4명 이상이 대전 충남의 통합 추진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특히 18세에서 29세 청년층과 70대 이상 고령층은 절반 이상이 통합 추진을 처음 듣는다고 답했습니다. 통합에 대한 찬반을 논하기 전에 기본적인 홍보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에 청년들이 주로 사용하는 SNS, 온라인 홍보와 더불어 TV와 라디오 등 고령층을 타겟으로 한 레거시 미디어와 같은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층부에서만 논의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은 내용도 잘 모르고 그 절차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대 여론 중 30% 이상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있고 22%가 재정 낭비를 우려한 가운데 보다 구체적인 청사진을 내놔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 논의가 아닌 기초지자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들하고의 각각의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릴 수 있으니까 그런 논의가 긴 호흡을 가지고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 대전 충남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는 정치권과의 협력도 필수입니다. 특히 대전과 충남 단체장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반면 국회의원은 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정쟁화될 위험도 있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통합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지만 계획 단계에서 보다 많은 참여를 원하고 있습니다. 생각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은 좀 새롭게 그 전략을 좀 수립해서 처음부터 좀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접근 방법을 함께 모색했으면 좋겠다. 통합을 위해선 지역민과 정치권의 합심이 필수인 가운데 두 지자체는 대선이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수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그리고 또 국회에 또 설득을 하고 중앙정부와의 그런 협의를 원만하게 해결을 해서 반드시 대전과 충남이 통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전과 충남이 눈앞에 놓인 많은 과제를 풀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을 이루겠다는 목표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TJB 김설진입니다. 늦은 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절도를 하던 남성이 주민 신고와 추격 끝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10일 밤 11시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복면을 쓴 남성이 주차된 차량 문을 열고 닫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한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한 뒤 남성을 추격하며 체포를 도왔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는 차량 절도를 시도한 20대 남성을 절도 미수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무면허 렌터카 사고 여파로 숨진 택시기사 유족들이 가해자 태도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족 측은 사고로 인해 사람이 숨졌는데도 가해자와 동승자들은 병원에서 SNS로 춤을 추는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무면허 과속운전을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새벽 4시 9분쯤 아산시 탕정면에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던 20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구조물 일부가 반대 차로를 지나던 택시를 덮치며 6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범죄 현장을 누볐던 퇴직 경찰들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바로 세종시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시니어 폴리스인데요. 퇴직 경찰에게는 인생 2막의 보람을, 시민들에게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박범식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세종시 보람동의 한 학원가. 파란색 조끼를 입고 보안관 모자를 쓴 자치경찰이 자전거 자물쇠가 없는 아이들에게 분홍색 팔찌를 채워줍니다. 팔찌에는 자물쇠를 꼭 채워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거 그냥 가지 말고 꼭 잠궈. 이들은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폴리스. 평균 32년 경력의 퇴직한 경찰관들로 올해 2월부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32년 동안 하고 지금 퇴직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쓰러진 자전거를 일으켜주고 주변 환경을 정화함으로써 자전거 절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 세종시는 자전거 도로만 300km가 넘는 인프라를 토대로 2022년 기준 자전거 교통분담률 2.57%로 전국 평균보다 약 60% 높아 자전거 도시로 불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전거 절도도 덩달아 기승인데 실제 지난해 세종시의 자전거 절도 건수는 235건으로 전체 절도 건수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니어 폴리스 도입 후 자전거 범죄 예방 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해 동월 대비 약 30%의 자전거 절도가 감소했습니다. 그 30년 이상 경찰 활동을 했던 그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그런 능력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 제도 가운데 모든 구성원이 베테랑 퇴직경찰로 이루어진 시니어 폴리스.
시행 초기라 예산 부족 등으로 현재는 10명만이 활동하고 있지만 효과가 확인된 만큼 충원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조직 경찰관들을 활용하면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민 안전에 도움이 되고 일거양득이죠. 범죄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주변의 순통해서 신고율도 또 높일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능한 일들이 많죠. 세종경찰청은 치안 데이터와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해 시니어 폴리스의 활동 분야를 더욱 확대할 전망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 예산시장의 장터광장 이름을 놓고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시장 상인과 상의 없이 상표 등록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해 특허청에 장터광장 등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예산 장터광장과 유사해 혼동 우려가 있다며 등록을 거절했습니다. 예산부는 예산 장터광장은 널리 사용되는 지역 명칭이라며 특정 기업의 독점 시도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천안시는 올해 처음으로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최근 의료기관을 방문해 SFTS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으로 고열과 구토, 설사 등 소화기 증상을 보이며 심하면 혈소판과 백혈구 감소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따로 없기 때문에 농작업이나 야외 활동 시 소매가 긴 옷과 모자, 양말 등을 착용하고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TJB 창사 30주년을 맞아 특별한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역 원로 화가들과 TJB 대표 프로그램인 화첩기행 작가들이 함께 빚어낸 작품들이 깊고 다채로운 감동을 전하고 있는데요. 한밭수목원에서는 봄날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봄꽃 축제가 열려 나들이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아트앤컬처에서 김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 백자에 그려진 산 사이로 용이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TJB 창사 3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에 전시된 임성호의 계룡산입니다. 파랗고 푸른 아크릴 물감이 작품 전반을 수놓고 아래쪽은 녹색으로 가득 차 있는 작품은 얼핏 추상화 같기도 하고 하늘과 땅을 표현한 한 폭의 풍경화 같기도 합니다. 한수희 작가의 푸른 아리랑입니다. 15년 넘게 TJB 교양 프로그램 화첩기행을 함께하며 전국을 누빈 한 작가는 지역별 정서와 감정들을 작품으로 담았습니다. 산천을 여행하다 보면 지역별로 정선아리랑, 그다음에 진도아리랑 같이 지역마다 갖고 있는 정서적 감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저는 색감으로 우리 한민족이 갖고 있는 어떤 독창적 정서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에 빨강, 보라, 노란색 등 형형색색 화려한 색채로 자연을 표현했습니다. 대전 지역 미술을 대표하는 원로 작가 유근영의 엉뚱한 자연입니다. 작가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강렬한 색채로 자연의 생명력과 만물의 생동을 그려냈습니다. 작가가 초기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작품을 발전시켜 나갔는지를 보실 수 있고요. 또 화려한 색채라든지 패턴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는지를 살펴보시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주말 한밭수목원에서는 도심 속 봄꽃이 빚어낸 대자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클레마티스 66개 품종을 새로 전시해 늦봄의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고 밤이 되면 핀스크린과 그림자 조명으로 꾸민 야경이 시민들을 맞이합니다. TJB 김소영입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세종 호수공원 일대에서 농촌의 정취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충남 고향마실 한마당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엔 충남도 내 60개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참여해 각종 농촌체험 프로그램과 지역별 먹거리 체험, 농특산물 판매장이 열립니다. 충남도는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맞아 도내 각 시군의 매력을 대전과 세종 시민 등에게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전시가 아마존 웹서비스와 손을 잡고 양자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오늘 대전시는 아마존 웹서비스와 양자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클라우드 기반 양자 플랫폼 아마존 브라켓을 지역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양자 산업을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고 글로벌 양자 허브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대전시의 병입수돗물 이츠수가 꿈돌이를 상징하는 산뜻한 노란색 병마개와 지역의 특색을 담은 새로운 디자인으로 공급됩니다. 대전의 병입수돗물은 2001년 첫 생산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50만 병이 공급됐으며 시는 새롭게 단장한 이츠수를 공공행사와 재난 긴급 공급,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다양한 공익 목적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등 신종 바이러스의 조기 치료제를 찾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박쥐 유사장기 연구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러스 기초연구소 최영기 소장과 유전체 교정연구단 구본경 단장 공동연구진은 국내 식충성 박쥐 5종에서 기관지와 폐, 신장, 소장 등 4가지 유사장기를 구축해 바이러스 감염 특성과 면역 반응을 분석하고 치료제를 빠르게 선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이 플랫폼을 국가적 감염병 대응 인프라로 발전시키고 글로벌 팬데믹 대응에 활용할 계획입니다.